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 25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국의 BSN이 공식 상용화 되는 시점인데요. 출범과 상용화는 다릅니다. 참고로. 네, 보게 되면 해당 이더리움, 이오스, 테조스, 그리고 노보스 네트워크, 네오, 아이리스넷 총 6종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제대로 상용화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일단 코스트 비용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운영비가 상당히 그러니까 절감되는 그 효과가 꽤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 간에 대한 유대적 관계가 좋기 때문에 서비스를 확대할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정부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가 앞으로 더 많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이란 시장은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6종에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좀 유심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낸스 US에서 아이콘에 대한 소식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가장 낮은 거래소 수수료를 매주 또는 매월로 자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35번째 암호화폐로 아이콘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해서 최근에 아이콘에 대한 소식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거 아니겠냐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스와이프 소식인데요. 네, 23일 기준으로 해서 스와이프가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등록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바이낸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최대 12%에 대해서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준다고 하니까 또 상당히 또 매력적인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치솟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수료, 유닛스왑에서 가스비가 역사적인 수준까지 왔다. 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네트워크 수수료, 가스가 합계 17,700이더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져 있다. 코인포스트가 22일 기준으로 내놨던 데이터이고요. 현재 시장 가격으로 따지면 81억 원에 대한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또한 디파이 분야에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더의 일간 평균 트랜잭션 수도 2020년도 2분기에 86만 건의 비트코인 3배 수준에 달하는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었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가스비는 역사적인 급등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디파이 시장의 대폭 성장, 거기에 따른 디파이 영역에서 스팸 거래나 사회 같은 프로젝트에 의한 네트워크 압박 등을 들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검토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되어져 있네요. 네, 그리고 패트릭 다이, 즉 퀀텀의 CEO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번엔 좀 재미난 이야기를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높은 가격의 맨허튼이라면 퀀텀은 브루클린 정도고 브루클린에 브릿지가 건설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뭔가 또 한방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 다음은 골렘에 대한 소식인데요. 골렘은 데브넷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현상금 설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골렘의 트위터를 보게 되면 에어드롭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과거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대놓고 이렇게 또 해놨던 측면을 보게 되면은 다 뭐 과거에 무슨 뭔가 있었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팁으로 알려드린다고 하면 여기에 이 하늘색 바탕으로 해가지고 체크된 표시는요, 이거는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트위터에다가 우리 회사 인증했던 메일이나 뭐
인증서 같은 걸 보내게 되면 우리가 맞다라는 걸 또 증명해주는 그런 체크라인이기 때문에 이 점을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알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트위터도 해킹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유사하게 카피가 되어져 있는 트위터를 또 보고 또 잘못된 판단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파란색 인증 배지에 계정 소유자의 본인 신원을 확인되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하늘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오가 상반기 재무보고서를 발표했다라고 해가지고 네오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알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걸 보려고 했는데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볼 수가 있었으면 제가 그거에 따라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었으나 이 점은 좀 아쉽네요. 트론의 저스틴 씨가 일본에 대한 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AMA를 개최를 해서 비트토렌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형태로 이런 또 준비에 대한 메시지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다의 셸리 스테이킹 보상이 23일 기준에 있었는데요. 현재 에이다의 40%가 스테이킹으로 되어져 있었고 셸리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일주일에 걸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에이다 들고 계신 분들도 좀 유심하게 잘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 거의 나오지 않을 물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격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램이 8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본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한다라고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해당 일정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램은 조만간에 메인릿이 12월 달에 있으니 이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진코인이 디파이 프로토콜 부분에 대한 AMA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은 26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스토리지 랩스에서 스토리지가 8월 26일자 기준으로 랩 미팅을 갖는다라고 되어져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두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에이다에 대한 업데이트 일정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게 8월 27일 기준으로 또 예정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다를 들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요 내용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넥소가 8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AMA 부분을 개최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때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퀀텀이 8월 2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드포크 메인넷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퀀텀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으니 웬만하면은 이제부터는 좀 조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이콘이 마이 아이디 출시가 8월 30일 기준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아이디가 나오고 난 뒤에도 움직이는지 시세가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커크체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커크체인이 8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디파이 1차 부분에 대해서 또 선보인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커크체인을 또 들고 계신 분들은 또 기대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트론에 대한 소식인데 8월 31일자에 트론의 클레버에 대한 또 소식이 잡혀져 있으니 이 클레버 스테이킹에 대해서 또 알고 싶으신 분들은 클레버에 대한 이 지갑 부분을 좀 유심하게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크도 8월 중에 메인넷 런칭을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었는데요. 그날이 31일 기준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크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이유도 메인넷에 대한 소식이 조금씩 가까워지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쿼크체인 소식인데 8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디파이 게임에 대한 출시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모나코인이 조만간에 9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또 반감기가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코인원에서 나왔던 보고서 내용인데요. 이 기반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및 거래량에 대한 설명이 나와져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상승을 했지만 거래량이 맞상승 구도가 나왔으나 고점을 찍은 이후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상승 시에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매우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져 있고요. CME 선물에 대해서도 19년도와 20년도치를 비교를 해놓은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플러스 부분에 대한 시점과 마이너스 나왔던 시점이 총 합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하면 7번에 대한 플러스가 났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2020년도 때는 3월물 즉 팬데믹 선언 났던 시점만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7월물까지는 계속 양호한 시점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롱 포지션이 압도적 유의를 보여주었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코인원의 기술적 분석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머지 알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마켓을 갖고 있고 비트코인 마켓에서 알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고 난 뒤에 본인이 들고 있는 알트코인을 보셔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좀 많이 잘 읽을 수 있어야 내 알트코인에 대한 운명도 많이 좌지우지가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9년도 4월에서 8월까지 상승 랠리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던 상승 랠리가 흡사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작년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하면 8월 말부터 상승 모멘텀이 꺾일 것으로 보여지고 9월에도 하락에 따른 되돌림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모니2도 디파이 메뉴를 추가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애니멀고는 최근 고모니2에서 스타벅스 커피, 버거킹 최대 50%까지 할인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고2 앱의 곰투마트를 선보인 바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앞으로 디파이 사업의 부분을 신성장 동력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통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왜 원달러 환율은 달러 지수보다 덜 하락할 것인가 라는 측면인 것인데요. 달러 지수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작은 이유는 이 내용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 지수는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스위스, 프랑 등 총 6개 통화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1973년 기준점으로 이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비중이 큰 것은 유로화로 57.6%를 차지하고 있고 엔화가 13.6%, 영국 파운드가 1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통화 비중 요거를 보시게 되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고요. 8일 기준으로 마감가가 달러 지수가 4.3% 하락한 반면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왜 달러와 약세와 신흥국 통화의 상대적 부진에 대한 이유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해당 질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관련 긍정적인 소식에 따른 위안자산 선호, 그리고 주요국의 실물 지표에 대한 개선세, 그리고 연준의 제로금리 등의 통화 완화에 대한 정책적 지속, 미국의 질병의 상황이 여타 국가 대비 심각한 데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
부분을 뽑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약세가 어느 정도 반전이 됐고 유로화 강세 베팅이 늘어났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원달러 환율 하락폭이 작은 것도 마찬가지에 앞서 언급한 달러 지수 구성통화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기술적인 이유도 있지만 펀더멘탈과 심리적 요인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확산세가 지속되어 가고 있고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부 유럽 국가가 2차 확산에 우려되어 가고 있고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 그리고 무역 우정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적 부담 요인을 꼽았다고 되어져 있네요. 그렇지만 저는 좀 의견이 다르는 부분이 요 내용인데요. 질병을 먼저 겪은 중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먼저 겪었으니까 그만큼 빠르게 회복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우존도 비중을 보게 되면 30%가 넘기 때문에 뭐 중국에 대한 경기가 좋아야 한국 경기도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최근에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빨리 회복할 것이다에 대한 물음표는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포인트는 미국의 경기가 얼마만큼 좋을 것인지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기가 홍수를 얼마만큼 빠르게 극복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를 일단 맞춰보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을 시즌에 있는 선거가 어떻게 잘 끝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